자, 이제 거기 43페이지 그 세율해가지고 특례수를 쭉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44페이지 가면 여기 있습니다. 중과기준 세율 얘기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데 뭔가를 인해서 취득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간주취득입니다. 세 개가 간주취득이죠. 우리 앞전에 배울 때 이거 중요하다 했죠. 얘네 셋을 뭐예요? 간주취득이잖아요. 그죠?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액 증가되면 뭐예요?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등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전 등기는 안 하잖아. 등기는 안 하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2%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 차량 종류명, 지목 변경, 과점, 주주 다 뭐예요? 간주 취득이니까 뭔 내라? 취득세 2% 내라는 얘기. 이게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주 취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걸려 있고 중과산세도 걸려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얘가 되게 많이 났어요. 개수. 근데 개수는 하나 조심할 게 혹시 얘가 잘 나오니까 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다른 것도 뭐 안에 가로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됐고 얘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개수를 했는데요. 개수를 했는데 이게 있어요. 가액이 증가되죠. 면적 증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이죠. 근데요, 면적 증가는 뭘로 본다 했어? 원시 취득을 봐요. 무조건 면적이 증가되면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원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달라요? 세율이 달라지죠. 가액 증가는 간주니까 뭘로 가요? 지금 나온 대로 중과 기준 세율로 가는 거고, 원시는 세율 얼마야? 1000분의 28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나왔을 때 조심할 건 개수로 가액이 증가 그러면 간주 취득으로 가면 되는데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다라고 나오면 중과 기준 세율을 풀면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요거 정도는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면적 증가는 무조건 원시로 본다 했으니까 요거 나 뭐가 됐든 면적 증가는 없던 면적 늘어난 걸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주 취득이 대표적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한대요. 임시건축물은 원래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비과세죠. 1년 초과했다 그럼 뭐예요?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하지만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어차피 모델하우스 같은 건 어차피 철거할 거거든. 임시건축물이니까 등기는 하지 말고 1년 넘어갔으니까 뭐는 내라? 세금은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고. 그다음에 무덤 이거 나죠. 무덤 이거는 어디서 되게 많이 나와요? 등록세. 이게 등록세 비과세일 때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들어났어요. 얘가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덤과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을 내요.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데 얘네들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등록세 자체가 비과세예요. 얘는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안 하고 대신 취득세 2%만 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취득 등록세에서 비과세 나올 때마다 적어내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 또 나왔죠. 등록세 파트에서. 그죠? 그래서 취득세 내고 뭐는 등기는 원래 비과세니까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상 이해를 좀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이게 문제가 잘 풀리는 거지. 안 그러면 자꾸 외우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죠? 나머지 쭉 있는데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44페이지 맨 아래 4번에 중과세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제 중과세 적용의 이제 예인데 이거 뭐예요?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얘가 뭐 되버리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 한다? 추징한다. 뭐 지문은 겁나 긴데 그거예요. 정리하면 그냥 부동산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얘가 뭐가 됐어?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 하겠다고요? 추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2번은 기존에 있는 사치성이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증축, 개축, 개수해서 얘가 뭐가 됐다? 중과세 대상이나 하다. 그러면 추징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증개축 개수니까 뭐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을 중과한다. 전체가 아니라. 왜? 기존에 있던 건 세금 낸 거니까 늘어난 것만큼만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 시험에 나오면 어디를 틀리긴 해요. 증가되는 건축물 전체 가액에 대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지문을 증개축 개수니까 증가한 건축물 가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구분만 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3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했어. 아까 우리 과밀억제권역 그럼 중과한다겠죠. 근데 공장을 얘가 공장 소유자예요. 그죠? 근데 을이 신증설은 얘가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이 아니 공장 주인은 갑인데 어떻게 을이 신증설하네. 아니 공장이 주인이 여러분이 공장 주인인데 여러분 직접 공장 지어요? 아니지. 건설회사에다 맡길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는 얘인데 공장을 새로 지은 사람은 건설회사 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과세가 된다겠죠? 누구한테 중과세 상식적으로? 그 얘한테 해야지. 얘는 뭐 지 것도 아닌데 지었는데 얘한테 하면 돼.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과세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증개 5년 이내 취득하면 중과세한데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이 증개축 개수니까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 그런 거고 3번은 공장 소유자와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 소유자한테 중과세한다. 그죠? 4번은 뭐야? 아까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뭐?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상속에 대한 취득인데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했대. 그럼 뭐라 하겠어요? 19기는 그냥 받은 거로 본다겠죠? 새로운 취득 아니고 대신 등기는 해야 되니까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라. 그럼 어떡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다. 맞죠? 요거 뺀다는 얘기는 취득세 2% 뺀다는 얘기니까 그냥 등록세만 낸다는 얘기니까 등기만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얘는 뭐예요? 등기는 안 한다 했죠. 왜? 임시건축물이니까. 하지만 1년 넘어가면 취득세 2%는 내야 되니까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 맞고. 그죠? 개수 간주 취득이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중과기준세를 그려야지. 간주 취득은 다 그거라 했잖아. 근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한 그랬죠. 면적 증가. 그럼 아까 뭐라고 풀어했어요? 원시 취득. 그럼 면적 증가 안 됐다는 얘기는 간주 취득이라는 얘기지. 가액 증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 중과기준세를 그래야죠. 그죠? 왜?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간주 취득이니까. 취득세만 2% 되라. 그죠? 뭐 이거 돼 있죠? 뭐 표준세율이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 지방세는 다 된다. 똑같다. 맞죠? 맞고. 그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인 주택의 경우에 1000분의 10의 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근데 지문이 약간 제가 낼 때 있지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원래 몇 주택인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왜냐면 이때 당시 문제 말 때는 이게 적용한 거죠. 왜냐면 얘가 6억이면 이게 맞는다 치면은 1에서 3%가 6억 이하가 1%거든요. 근데 이게 1주택이다 그럼 무조건 되는데 여기 주택이 몇 주택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말이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죠? 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정확하게 얘가 맞으려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야죠. 유상거래인데 1주택을 취득했대. 그럼 6억이래. 그럼 맞아요. 왜? 1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야? 1에서 3%. 그리고 조정의 경우는 2주택부터는 8%로 가고 만약에 조정 대상직이 아닌 2주택 그러면 1에서 3%잖아요. 그게 이제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옛날 이게 개정되기 전 기출이라서 그때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갔었거든요. 그죠? 요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혹시 나오면 뭘 조심해라? 주택 유상거래는 항상 여기에 해당되면 얘가 지정이 돼야 돼.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조금 조심하시고요. 문제가 좀 5번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6번은요. 신축으로 인해서 뭐가 됐대요?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뭘로 본다고요? 뭐가 됐든 뭐가 나와? 면적 증가. 그럼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지배. 무슨 뜻이에요?
쟤네들은 원래가 원시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면적 증가 관계없이 원래 원시 취득인 거죠. 그럼 쟤 빼고 나머지 증축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뭘로 봐? 원시 취득.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면적 증가는 원시다. 맞고.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대. 교환은 무슨 일?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지, 유상, 무상이 아니라.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유상, 승계, 취득이죠. 틀렸죠? 그랬고. 왜 2번, 왜 이래, 이거? 왜 번호가 이렇게 됐어, 갑자기? 제가 막 요새 맨날 작업한다고 하다가 번호를 잘못 매겼네. 그죠? 자, 농지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대. 1000분의 30이다. OX? 농지가 아니잖아. 농지 외니까 1000분의 40 그래야죠. 요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시험 볼 때 어떻게 읽어요? 농지를 읽어요, 농지. 농지 1000분의 30, 맞아, 훅 가는 거지. 농지 외. 그러니까 1000분의 40. 그죠? 이렇게 됩니다. 틀렸죠?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환매계 매도자가 변명이요. 자, 환매 등기 나왔네요. 그럼 등기를 하란 얘기죠? 근데 얘가 틀렸어요. 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 써놨어. 합한 이렇게 해놨어. 뺀이. 진짜 이게. 뺀 세율 그래. 합한 세율.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게. 야, 이거는 진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보이겠어요? 제가 읽어도 이걸 읽으면 대충 읽겠지. 그러니까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지. 이거 보자마자 얘 틀렸네. 왜? 뺀인데 합판이네. 이런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시험 볼 때 기출로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문제는 진짜 쪼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자꾸 내면 안 되는데 요새 세법이 자꾸 문제가 쪼잔해지기 시작했어요. 낼 게 없으니까 막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X조이 뺀 세율 그래야 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뭐라겠어? 새로운 거 취득하는 거 아니죠? 자기 거 찾아오는 걸 보니까 새로운 취득은 아니지만 뭐는 해라. 등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등기해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이 납부방법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그렇죠?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인데 얘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원칙은 언제예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하죠. 60일 안에. 만약에요. 요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뭐가 나오나요? 가산세가 나오죠. 가산세. 그죠? 누가 그래요? 누가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죠? 가산세입니다.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예요. 가산세. 국세도 가산세, 얘도 가산세죠. 신고납부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고. 가산금은 고지서 나왔을 때 안 내면.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다 받으셨죠? 거기 그거가 뭐예요? 가산금이 걔가 가산금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가산금은 보통 징수했을 때 고지서 나오면 안 내면 가산금이고 우리가 할 때 했잖아요.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산세죠. 그 가산금 규정이 올해까지 적용되고 내년에 폐지됩니다.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요. 작년에 가산금이 통폐합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내년 2월 3일부터 없어져요. 시행은 되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내년 가면 만약에 재산세도 내년 가면 가산금이란 말 안 쓰죠. 그죠? 용어가 바뀌어버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산금 살아 있는 거고 어쨌든요. 얘는 그대로 가는 거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가산세 부과되면 원금에 가산세 붙은 거죠? 그러니 납부 방법이 뭘로 바뀝니까? 보통 징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왜 납세 의무 성립시기 배울 때 확정시기 배울 때 신고납부 조세는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냐?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납부니까 내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얘도 뭐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 나겠어?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보통징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언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신고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왜?
아,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할 때 확정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입니다. 우리 취득세는요, 등록세 공통으로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납부입니다.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신고납부죠, 얘도.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나중에 뭐가 돼?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나 과세 면제를 받았다가 추징이 돼서 과세가 되는 경우 있죠. 요거죠. 그럼 여러분 일반 부동산 사가지고 세금 냈는데 나중에 중과세 대상 추징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받았다가 뭔가 요건 충족을 못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죠. 자, 그럼 얘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내냐 그러죠. 일단 얘는 여기 해당됐다 쳐봐요. 그럼 납부방법 뭘까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제가 가산세는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납부라니까. 얘 지금 가산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뭔지 모르지만 신고납부죠. 며칠 이내 신고납부. 60일이라는 거예요. 취득세 무조건 60일이잖아요. 며칠 이내가 60일이라는 거. 그죠? 그럼 얘가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이잖아. 그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뭐요? 신고, 납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작년에도 이거 언급이 됐죠? 자, 이거죠. 이렇게 이거라 했잖아요. 이 상가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요걸 갖다가 나중에 여기다 뭐를 해? 나이트클럽을 한다. 그러죠. 나이트클럽. 3년 후에 나이트클럽 했어. 자, 원래 처음부터 나이트클럽을 사게 되면 고급 오락장이니까 중과세가 되잖아. 그 매매를 하면 12%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일단은 일반 상가를 4% 주고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래요? 용도를 바꿔버려. 고급 오락장으로. 그럼 중과세 안 했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동산 취득 후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에는 추징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3년에 나이트클럽 바꾸잖아요? 그럼 추징해요. 중과세. 이 얘기거든. 그럼 얘가 일반 과세 됐다가 뭐가 됐어? 중과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요 세금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60일 안에 뭐 하라고? 신고납부 하라는 얘기지. 근데 시험에 이제 뭐가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중과세는 건 맞는데 이걸 다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왜요?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겠죠? 여기다가 용도만 바꾼 거잖아. 근데 요거 처음에 살 때 세금 4% 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12% 해보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세금 계산하고 요때 된 거 빼고 나머지만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시험에 뭐가 잘 나와요? 여기서 얘 빼줄 때 얘가 취득세 1000에 옛날에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0을 내가지고 얼마 냈어? 1200만 원을 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거 빼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서 1200을 빼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 1000만 원 빼주고 200은 안 빼준다는 얘기죠. 왜? 200은 가산세잖아. 이거 지가 잘못해서 낸 거니까 얘는 안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여기서 얘를 뺀 금액을 할 때 가로치고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60일 안에 뭐라? 신고, 납부. 정리하면 어쨌든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 납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뒤에 나오지만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중가산세 걸리면 죽어요. 100분의 80이야. 가산세가 80%라는 얘기죠. 취득세가 1000이면 800이 가산세야. 얘 징수 방법이 뭘까요? 납부 방법. 보통징수 신고납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라고 돼 있잖아. 근데 막 중자 때문에 걸리죠. 이래 사실 그 중자가 문제예요. 중개사법 중자 그 중개사법이 중자가 문제. 막 껄쩍지근해. 얘가 뭐 하나 뭐 붙으면 껄쩍지근해. 막 깔끔하게 가산세 그래 앞에 중자 붙고 그러면 뭔가 껄쩍지근해. 뭐지 이거 뭔가 함정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되는 거지. 얘도 가산세잖아. 보통징수입니다. 미등기 전매. 그죠? 얘도 가산세, 얘도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 빼곤 다 신고납부. 그래서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인데 60일 안에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다 60일인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 상속은 항상 언제다? 그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거 시험에 나왔었다 했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고요.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번 달에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야.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6개월입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할까요? 증여로 취득했어? 그럼 취득 신고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객관식, 우리는 뭐 주관식은 잘 모르죠. 우리 시험이 태생이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으로 하네. 이거 했죠? 이렇게 해서 이거 몇 번 했었어요? 자, 어느 게 맞다 했어요? 증여로 취득하면 1번 취득일로부터 60일의 신고, 2번 계약일로부터 60일. 어느 게 맞다요? 똑같다겠죠? 둘 다 맞다, 둘 다. 그죠? 둘 다 맞다겠죠?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취득일 60일 맞죠?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계약일이잖아. 그 얘기잖아. 똑같은 말이라. 그럼 여기서 요 취득일은 앞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 취득시기. 여러분 취득시기를 왜 배운다고 했어요?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근데 60일 지나버리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부과돼. 그럼 날짜가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럼 이 날짜가 명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60일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점, 언제를 시작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세법에서 매매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상속은 언제를 취득일로 법으로 정해놓고 그날부터 60일을 따진다는 얘기잖아. 그게 취득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취득일이란 말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취득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일일이 상속은 상속이 어쩌고 돼 있고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장기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앞에서 따로 뭘 배웠어? 취득 시기를 배운 거지.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니까 그럼 증여는 취득 시기가 언제요? 계약일이니까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며칠? 60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외웠다가 나중에 시험에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이렇게 순번식으로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데 이런 것도 막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계속 했던 겁니다. 사실 뭐 수업 시간에.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허가구역에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이날이 취득일이잖아. 그녀는 이날부터 가지 말란 얘기지. 왜? 이거 허가구역이니까 요 당시 허가 아직 안 나 있죠. 그럼 나중에 뭐가 날 수 있어? 불허가 날 수도 있지. 그럼 불허가 나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허가일로부터 60일 안에 똑같아요. 날짜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걔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언제는 60일이고 언제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이렇게 해야 되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죠. 시험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틀렸잖아. 근데 시험 볼 때 맞았다고 하죠. 그래, 취득은 60일이지.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 얘가 원래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죠? 왜? 그 지나면 가산세 무니까. 그럼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 하고 나서 내요. 세금 내야 등기해준다 했죠? 선불로 내야 돼. 그럼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자마자 등기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하죠. 10일 있다 하고 20일 있다. 30일 등기할 수 있잖아. 60일 안에 뭐 가산세 안 내니까. 그죠? 그럼 문제는 뭐라겠어요? 이 얘기요. 이때건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세금 먼저 내야지 등기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얘기야. 내용은. 시험 문제 지문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문에 재산권 등을 취득해서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고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등기를 한다잖아. 그럼 세금은 미리 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없어.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요 단어를 가지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등기를 한대잖아. 그러면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중에 말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 분명히 맞았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세목의 부가징수 받던 시험에 다 잘 나와요. 모든 세목이 다. 그렇죠? 여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요거 추가 납부는 그거 아까 한 거예요. 중과세 60일 안에 뭐 해라? 신고 납부 하셔라. 여기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얘기했죠. 신문이 이렇게 돼 있죠. 60일이. 이렇게 나오죠. 과세 물건 취득 후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된 날로 날짜 며칠 60일 이내에 세금을 내는데 다 내지 말고 그 세금을 계산해서 이미 냈던 돈 빼고 나머지를 내는데 그때 뭐는 안 빼준다? 그죠? 가산세는 제외 안 빼주고 그리고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주로 이걸 많이 고칩니다. 이걸 포함 이렇게 많이 나왔죠. 아니고 제외. 이는 안 빼준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 47페이지 표에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읽으시면 되고. 그죠? 자,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있어요. 잠깐만. 여기 되죠? 자, 그럼 이거. 여기 기출 나왔던 거죠? 상속을 인해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다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OX? X죠? X. 이거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 노안이라. 노안이면 괜찮은데 노안이라 안 보이면 괜찮은데 근데 멀쩡한데 얘가 안 보여. 그러면 안 되죠. 상속 개시일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작년 얘 때문에 이 문제 한번 틀렸겠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시고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재산권을 공부해 보라고 등기하려는 경우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맞죠? 구분 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등기 안 되잖아. 그럼 세금 미리 내야 되니까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7페이지 밑에 박스에 기한화 신고 나오죠. 요거는 우리 앞전에 그 청론할 때 했던 거죠. 기한화 신고. 그죠? 신고납부 조세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뭐 주겠다. 뭔가를 깎아주겠다. 그런 의미라겠죠. 근데 요게 이제 원래 신고납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등록세나 양도세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시험은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전부 다 취득세에서만 나왔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낸다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뭐라 하겠어요? 그대로 이해하시라 했죠. 이것도 계속 했던 거죠. 이름이 기한의 신고라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기한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기한이에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60일. 그죠? 근데 기한이 뭐 했다고요? 지났대죠. 지난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기한이 이미 지나버려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 거지. 그럼 징수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는 보통 징수예요. 그죠? 그럼 이제 과세권자가 구제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한테 뭐 하래? 지금이라도 뭘 하시래? 신고를 하시래.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지.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그게 뭐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죠. 원금 깎아준다겠어요? 가산세 깎아준다겠어요? 원금은 안 깎아줘요. 가산세가 꽁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평구청 입장에서는 이번 취득세 1,000만 원인데 얘가 신고 안 해서 20이부터 1,200이야. 그럼 원래는 1,000만 원만 받을 거잖아요. 왜? 기한을 신고했으면. 근데 고맙게 신고 안 해서 200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그 200원 꽁돈이니까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왜? 200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뭘 안 했어. 아예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 1,000이고 200이고 뭘 받아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 꼬시는 거죠.
너 혹시 안 해서 가산세 붙어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고 안 하는 거면 내가 좀 깎아줄 테니까 빨리 해. 최대한 빨리 해. 그런 거죠. 그래서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걸 깎아줘. 근데 가산세 종류가 두 개라겠죠. 신고와 납부 두 개죠. 근데 이 중에 뭘 깎아줘? 이걸 깎아줘요. 기한후 이름이 신고잖아. 기한후 신고. 납부 불성실 납부 이런 아니라 기한후 신고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깎아주는 거. 얘가 물론 뭐 무신고도 있고 가소신고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뭐 한다?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이 하면 이걸 깎아주겠다는 거 무신고. 그죠? 이거예요. 이게 기한후 신고죠. 근데 이게 이제 제도는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난 됐어. 귀찮으니까 나중에 그냥 낼 때 되면 그때 가서 낼 때 가산세 깔끔하게 다 내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집값을 톡톡히 받을게 그냥 낼게. 대신 지금 못 해. 이럴 수 있잖아. 언제 할지 모르잖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야, 아까 말했어. 기한 지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면 뭐가?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잖아. 그럼 뭐예요? 은평구에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겠지. 그거 날라오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기한후 신고 그러고요. 얘는요, 신고를 하고 돈을 내야지 감면해 준 게 아니에요. 신고만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과세권자는 원금에서 가산세 줄인 거 포함해서 결정해서 나한테 3개월 안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낸다는 얘기지. 자, 이게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무신고 깎아주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표세액을 설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신고하면 얘는 3개월에 뭐 한다? 세액 결정해서 통지, 감면하고 통지해주고, 그럼 내면 돼요. 한 달 안에 하면 얼마 해줘? 50% 깎아줘. 그죠? 3개월 이내면 30% 깎아줘. 6개월 이내면 20% 깎아줘요. 이게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재작년인가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원래 50하고 20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 3개월 껴놨지. 왜? 더 빨리 하라는 거, 더 빨리. 더 깎아줄게, 더 빨리 해.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한후 신고해서 시험에 취득세에서만 나왔어요. 막 조문 황당하게 나왔어요. 조문 막 보면 막 지문 보면 웃겨요. 막 얘는 뭐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 막걸리요. 기한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으니까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죠. 뭐 그런 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기한후 신고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전에 총했던 거 그대로 그런 겁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돼 있죠. 신고 안 하면 무신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납부불성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일반 무신고 얼마? 20, 과소 10, 부정자 들어가면 얼마? 40인데 요게 과소신고 있잖아요. 요거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던데 이게 원래 법조문은 부정과소는요. 그 과소 중에서 부정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40을 하고 혹시 그 과소신고 중에서 부정과소, 고의성이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걔는 뭐요? 일반에서 얼마? 10%에서 이 두 개 더하는 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시험에서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그냥 하지 말고 부정자 들어가면 뭐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막 이걸 세부적으로 내가지고 맞은 틀린 이렇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까 말했죠. 용어 자체가 조문이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내기가 애매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만약에 나온다. 근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출제위원도 이게 지금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죠? 시행은 내년부터 하고 용어만 바꾸는 거라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용어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웃긴 거지. 바꿔놓고 시행은 내년부터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조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용어 개정을 너무 빨리 한 거라 했죠.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얘가 조문대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냈다. 지방세에서.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지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 그러면 거의 이걸 낸다 해도 정답으로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거 4개 정답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얘 찍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낼 확률은 거의 100%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볍게 가지. 대신 조심할 건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지방세나 그런 거지 국세 자체는 뭘로 바뀌었어? 아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게 원래 얘가요. 보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래 이거 있었죠. 여기다가 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 요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국세가 지방세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말했죠. 지방세는 가산금 지금 폐지됐어 안 돼서? 안 됐다니까 올해까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은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는 폐지가 됐으니까 이게 맞는데 지방세는 가산금 살아있어. 지금 따로 가산금 부과해. 그런데 요거는 뭐래? 납부지형 가산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경 쓰기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에 나왔는데 얘는 아니래. 그러면 안 되지. 왜? 국세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 국세는 뭐라고 해야 돼? 납부지연 가산세란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양도세 갈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산세는 보통 징수라 있죠. 근데 뭐도 있어? 중가산세도 있다는 거지. 자, 요거는요 취득세만 있습니다. 중가산세 제도가. 그러니까 취득세 비교할 때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그죠? 팔아먹다 걸리면 둘 다 중가산세 적용한다. 땡 틀립니다. 등록세는 중가산세 제도가 없어요. 어디만 있어? 취득세만 있어요. 취득세.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그죠? 얘가 신고를 안 했는데 뭔가 또 잘못했다는 거야. 신고 안 하고 팔아먹다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죽는다. 얼마? 그냥 죽는 게 그냥 죽어봐 40이 아니라 더 죽는 거예요. 더블로 가서 80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가산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팔아먹다 걸리면 산출세계 100분의 80. 이게 26회인가 5회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1번 하고 얘가 나왔어요. 1번의 정답으로 틀린 걸 고르라. 100분의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서비스 문제죠. 100분의 50. 그죠? 근데 다 틀렸죠. 1번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100분의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100분의 50이 나와가지고 그럼 100분의 50은 겁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우리 세법에. 그죠? 그러니까 막 얘가 익숙한 거야. 언뜻 들어보니까 그렇지 100분의 50 하고 맞았다 이렇게 한 거죠. 또 오늘 1번에 뜩 나오죠. 엄청 많이 틀렸어요. 맞으라가 된 거죠. 80.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예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은 게 미등기지. 나는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근데 미등기 전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중가산세 적용한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각종 회원권은 중가세입니다. 그러니까 골프회원권을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중간세. 왜냐면 여러분 골프회원권 아직까지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라 볼 수 있죠. 뭐 여러분 골프만 치시고 하신 분 있겠지만 회원권 갖고 치는 분이 많진 않죠. 우리 회원권이라 그러면 뭐 사우나 회원권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사우나. 그죠? 그냥 회원권도 아니죠. 그죠? 뭐 이거 콘도 뭐 스포츠 그런 거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우나. 그죠? 제가 사우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죠? 여기서 못 가고. 그죠? 아니면 뭐 그 찜질방. 그죠? 찜질방 이런 건 있어요. 저도. 그죠? 찜질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요새 죽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막 주말마다 오늘 같으면 딴 데 같으면 지금 토요일이잖아. 그럼 막 거기 딱 내려가자마자 거기 불가마 싹 가서 막 몸을 불태워야 되는데 막 훅 끄놓고 태워야 막 몸이 깨우는데 그죠? 막 그런 들어갔다 보면 여러분 막 빨간하게 익죠. 막 다 그죠? 그래도 들어가서 막 딱 이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끝내줍니다. 근데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사우나도 못 가지. 그죠? 저희 사우나 가는 데가 그 아산에 그 호텔 사우나 가는데 거기 확진자가 거기 돌아다니다 거기 가가지고 들어갔다 해서 문 닫았잖아요. 2주 동안에 문 닫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요. 바글바글했어. 어떤 데 가잖아. 나 혼자 있어. 그 큰 사우나에 왜 안 와? 근데 사람들이 거기 최근에도 한번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 사우나 돌아다녀도 막 몇십 명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 사우나도 못 가지. 찜질방도 못 가지. 아이고 진짜. 그게 맨날 술만 먹고 앉았으면 죽겠네요. 아주 그냥. 큰일 났어.
이놈 코로나 빨리 저기 돼야지. 그래서 얘는 예배가 있다. 예가심에 거의 나왔죠. 이게 뭐예요? 간주취득. 지목병이 엄청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고. 자, 얘는 뭐예요?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겠잖아요. 여러분이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대로 바꿨어. 그죠? 간주취득이잖아. 그걸 나중에 신고 안 하고 팔았대. 땅 파는 거잖아. 그는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얘 나왔어. 거의.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산세 적용한다. 땡 틀렸다. 왜?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얘들 요 가전주주 빼고요. 지목변경 차용 종류변경 있죠. 과세표준 뭐예요? 과세표준. 신간가액이죠. 기본이. 그죠? 간주취득이잖아. 세율은요? 세율 뭘로 가? 금방 했잖아. 금방.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그죠? 얘 중과산세 적용해 안 해요?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금방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간주취득이 과표에도 되게 잘 나오죠. 더군다나 증간가액인데 우리 아까 과표별 때 뭐 했어요? 지목변경 아까 간주취득 얘가 과표할 때 뭐 증간가액인데 증간가액은 뭐 지목변경 후 시가표 변경 전 시가표준을 뺀다. 그리고 뭐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 그러면 그 비용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점주주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과점주주 설립 당시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전체 재차 증가분 해가지고 비율 세율 몇 퍼센트 그거 나왔지 과표 나왔지 다 얘랑 연관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세율은 지금 금방 했잖아요. 특례 세율로 가. 요거 할 때도 이 개수가 거의 정답으로 많이 나왔지. 거기다가 지금 뭐 있어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제가 했잖아요. 이거 4개 외우라고. 이게 문어다리, 양다리다 문어다리라니까. 뭐 여기저기 걸쳐 있다니까. 한 다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요거 간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는 뭐 4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중과산세 나오죠. 메뉴에. 그죠? 산출세액 몇 프로? 100분의 80. 보통 징수고 어디만 있다고요? 취득세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취득 후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근데 단 예외가 있다. 1번 등기 대상이 아닌 애들. 그리고 근데 골프형권 등은 예외란 얘기는 걔네들은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2번 지목변경 간주 취득. 마찬가지로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납부 통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미납부 통지는 뭐냐면 거기 있죠? 등기 등록 관서장은 등기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세금 안 낸 거 있다? 너 빨리 걷어라라고 통보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어떤 분이 있어요? 선생님 다 60일이라며요. 내가 언제 다 60일이라 했어? 며칠 이내에 그게 60일이라 했지. 얘가 지금 며칠 이내가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잖아. 얘가 만약에 10일 이내 이게 아니잖아.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걸 갖다 나한테 근데 다 60일이라면 얘는 60일인데 10일이 틀렸다 했더니 틀렸대. 돌아버려. 며칠 이내 아니야 그게 60일이라고요. 얘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잖아. 만약에요. 얘가 처음에 취득세에서요. 30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 매각 통보라는 게 있어. 작년 처음에 출제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쟤네 걸 팔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하거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며칠 안에. 걔는 30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작년에 60일 틀린 집은 나왔어. 당분간 나올 일이 없어 걔는. 그리고 그거 빼고는 다 며칠 이내. 그럼 며칠이다? 60일 이내. 그러면 돼요. 60일 이내. 그죠? 그럼 틀리면 안 됩니다. 보시면 돼요. 얘는 근데 며칠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다른 거지. 그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면세점하고 취득 정리하고 등록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7월 중순 다 넘었습니다. 금방 갑니다. 날짜. 좀 있어 100 붙어요. 100,
99 막 이렇게 한다고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공부 좀 하시고 이제 좀 하죠. 지금 좀 빡시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고생하셨고요. 점심 드시고 그 문제 뭐죠?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